했는데 명단의 분류까지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분에서도 내가 느끼기에 친밀감이 있는 사람한테는 전화하기가 너무 수월하고 한데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전화번호만 아는 일면식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할 때는 해보긴 하는데 이게 반응이 이제 갈리잖아요. 그냥 퉁명스럽게 받는 사람도 있고 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번 힘을 얻어갖고 그냥 해보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하기가. 그런 데다가 또 이제 여자분들한테는 돼요. 그냥 이렇게 가요. 전화 통화도. 근데 이제 나보다 연배가 있고, 그리고 하여튼 어르신들은 또 하기가 그렇고, 그러다고 남자를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한테 나랑 알았던 사람이든가 아니면은 뭐 나랑 비슷하죠, 나이대 오빠거나 아니면 동생이거나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공감대도 있고 하니까 해요. 근데 어르신들한테는 아예 못하겠어, 전화를. 여자분들은 되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편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자 이게 뜨문뜨문되더라고. 뜨문뜨문 될 수밖에 없죠. 어차피 처음부터 완벽해.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이 다들 달라요. 그렇죠. 가령 제품만 해도 그래요. 아메이에서 기본적으로 가리키는 게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을, 자기가 좋아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제품을 누구한테 이야기해라 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잘 표현될 수 있고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데 도움되나? 모르겠는데. 우리는 전문 판매원들이 아닙니다. 음, 판매원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영업. 필요한 거를, 자기가 필요한 거를 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팔아야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득이 많이 남는 걸 얘기를 하고 네. 잘 팔릴 걸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우리는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 네트워크라고는, 감사합니다. 소비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아메이의 특징을 그대로 이해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내가 써봐서 감명받은 제품을 그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라고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전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전달을 잘 해석해야 돼요. 제품을 전달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한다 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가령 현수 씨 같은 경우에는 롱롱 젤리, 롱롱 젤리를 막 사면 한 박스씩 사요. 불만이 많아, 롱롱 젤리에. 왜 하나밖에 못 먹게 하냐고. 맛있다, 효과적이다. 근데 기존에 슬림팩이라든가 이게 효과적이지 않은 게 아닌데 그거는 서플리먼트로 삼켜야 되잖아요. 삼켜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먹기에 약간의 그 약 같은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데 롱롱 젤리는 이게 쪽쪽 빨아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니즈가, 그리고 맛있어. 맛있는데 왜 못 먹게 하냐고. 그러니까 비타민 먹으라고 할 때는 왜 먹으라고 하냐고, 많이 먹으라고 하냐고 막 이러던 사람이 그건 맛있는데 왜 조금 먹게 하냐고 막 이런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만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도 그거 먹어볼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현숙 씨가 기초 화장품이라든가 이쪽은 조금 약해, 매출 규모에서. 근데 그게 본인이 화장품 회사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본사에 근무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있어요. 다 똑같잖아? 이런 불신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아메리카도 똑같을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신이 있었다고. 그리고 또 하나 치명적인 게 있어요. 원래 화장품 광고를 하는 사람은 이뻐서 하는 거야. 화장품을 써서 이뻐진 게 아니야. 이뻐서 하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그 광고를 보고 나 저렇게 이뻐지고 싶어 라고 쓴단 말이에요. 나 저거 쓰면 이뻐질까? 이러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피부 좋은 사람들은요 화장품 별로 안 써요. 또 현숙 씨가 피부가 좋아.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 바르나 저걸 바르나 좋아 어쨌건.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약해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이 불신도 있고 그리고 니즈가 약하고 그러다 보니 화장품 매출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현숙 씨의 특징이잖아요. 네. 이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에서 현숙 씨가 좋아하는 걸 이야기하게 돼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야. 그것처럼 사람도 똑같아요. 내 명단 안에 물론 예전부터 가르친 거 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컨택을 해라. 어려운 사람을 컨택을 해라. 이런 게 있어. 하지만 그게 쉽냐고요. 어려워.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면 기준이 뭐예요? 가령 현숙 씨가 날 보고 신기했던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이니 시장이니 그냥 맘먹어버리거든. 교육감이니 교육장이니 그냥 맘먹고 다 지내는 그 상황을 보고 저 인간 뭐냐.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나 같은 타입은 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위 워낙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타입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이잖아 라고 그냥 들어가는데 나도 맨 땅에 전화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 남자들이 힘들어요. 나도. 왜냐하면 생긴 건 남자지만 여성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잖아. 근데 남자들이요, 내가 맨날 그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서 다 쓸모없다고. 왜냐하면 모든 경제권을 다 남자가 안 갖고 있어요. 여자가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집안이 그래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기가 뭘 선택을 하지를 않아. 자기 화장품도 자기 치약도 자기 칫솔도 자기가 선택을 안 해.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봐야 이게 꼭 그거에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화하기가 싫은 거야. 나는 그래요. 그런데 여자들한테 전화한다 그러면 또 둘로 갈려요. 나보다 연배인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적어. 부담이 적어. 거기서 고민이 생겨요.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데 나보다 연배인 사람이 줄어들 거 아니야. 고민이 생겨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조금 있어요. 어떤 부담이 있냐면 이 어린 것들이 젊은 것들이 지가 되게 이쁜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할 때 내가 좋아서 지를 도와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그런 느낌이 딱 들어. 나한테 관심 있구나. 나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거든. 거기다가 특히나 우리나라가 남자랑 여자랑 이 구분해서 만약에 남자가 약간 야한 농담을 한다거나 당신 왜 이렇게 섹시하냐 이렇게 딱 봤을 때 섹시할 수 있잖아. 그래머러서 있잖아. 보기 좋잖아. 솔직히 보기 좋으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입은 거잖아. 그쵸? 몸매를 왜 가꿀까? 보기 좋으라고 가꾸잖아. 본인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면 그거를 칭찬할 수 있어야 돼. 와 오늘 옷이 너무 섹시하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은요 성희롱돼요. 그쵸 성희롱돼.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 와중에 나보다 어린 애들은요 더 심해. 자기 자존감도 강해. 난 이뻐 난 잘나서 이게 있어. 그 와중에 내가 살짝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부담이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외국인이 편해. 그 부분은 편견이 없습니다. 그런 편견이 없어. 그래서 왔을 때 옷이 너무 이뻐. 와, 그 바지 이쁘다. 그 스커트 이뻐요. 오늘 눈이 왜 이렇게 이뻐요? 입술 색깔 너무 딱 맞아. 이거를 난 그거 다 보잖아. 싹 본다고 한 번에 다 보여. 그게 난 남자 아닌가 봐 진짜로. 탁 보이면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외국인 분들은 You're so sexy. 되게 좋아해요. 그 표현은 본인이 오늘 꾸미고 온 거를 내가 알아봐 준 거야. 그걸 되게 좋아해. 근데 기껏 꾸며놓고 왜 그걸 또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못해. 근데 나보다 연배인 분들은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리얼하게 하지 않아. 원래 평소에 우리나라 습관상 어쩔 수 없어. 그래도 그걸 알아봐 준 거에서 고마워해. 그러니까 나도 나보다 나이가 있는 연배의 여성분에게 전화하는 게 훨씬 편해요. 나만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네. 누군가는 또 남자가 편할 수도 있죠. 우락부락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명단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품에 대한 편력처럼 명단도 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명단에 편력이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 주위에 있는 명단을 다 이야기하지만 총각?
그쵸. 적을 수는 있다는 거지. 근데 적으려고 해도 편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적어놓은 다음에 또 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제 파트너분하고 이게 고객 관리 노트를 만들 때 20개만 만들자는 거야. 20장만. 그거 엄청 많지 않아요? 이 반응 처음 봐요. 아니요? 많지 사학자들하고 않아요? 얘기했을 때는요, 그거 적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내가 30개만 그랬어요. 어느 사람들은 최소한 50명 그러더라고. 아니 20장이라면서 20명. 20명이면. 20명? 어. 나 잘못 알아들었어 20장이어갖고 난 한 명당 한 장. 고객 관리 노트 한 명당 한 장. 20장. 20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니, 뭔 소리냐고. 50명은 있어야지.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30장만 만들어요. 왜냐면 중간에 탈락하니까. 라고 했거든. 그분하고 얘기할 때. 근데 내가 그 50분 얘기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대놓고. 그래서 사장님은 고객 몇 명이세요? 그러니까 소비자 고객 몇 명이냐고요. 사업을 몇 년 하신 거죠? 라고 물어봤고, 그래서 몇 명이세요? 물어봤어요. 몇 명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오면 20명? 그쵸. 많이 나오면 20명이야. 근데 왜 50장을 원할까? 누가 될지 모르니까 기존의 길로 그렇게 받아놓은 거예요. 많이. 많이 실제로 내 고객은 몇 명일 거야. 나 오늘 죽는 줄 알았어요. 카톡 때문에. 프로모션 카톡 아직도 다 못 보냈어. 고객분들한테? 그 와중에 전화 오지, 문자 오지, 전화해가지고 뭔가를 나한테 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요구를 하지. 그것도 다른 것도 물어보지. 또 카톡 안 하는 사람들 또 있어요. 내 파트너 안에서도. 그러면 또 전화. 제발 문자로 해라. 제발 카톡으로 해라. 또 하필 그렇게 바쁠 때 그래요. 그러니까 나 옷도 못 입고서는 계속 씻기는 씻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끊어라 아침에 일이었거든.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그럼 내 고객이 몇 명이란 소리야? 어마무시 많죠. 실제로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나도요, 다 편력이 있어요. 그 많은 게 전부 다 남자는 내가 오늘 카톡 보낸 게 지금 생각났다. 3명이요. 아 그래요? 3명인데 내용이 뭐였는지 알아? 이거 사모님한테 선물해봐요. 이거 와이프한테 선물해봐. 이거 괜찮은데요? 요거 딱 3명이었어. 근데 와이프한테 선물해봐가 누군지 알아? 사위. 그러니까 2명한테 보낸 거야. 그런 남자는. 그 많은 카톡을 보냈는데 나머지 다 여자예요? 다 여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그리고 다 여자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편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강하다는 건 알 거예요. 네. 근데 오프라인이 안 강한 이유가 있어. 오프라인이 안 강한 이유가. 누구나 자기의 인간관계에 바운더리라는 게 있어요. 일명 전문용어로 나와바리라고 하지. 이 나와바리가 있어. 이 나와바리가 나는 오프라인은 실제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 왜 안 크냐면 일반적인 남자들이 좋아하는 걸 하나도 안 해요. 어릴 때부터 그걸 싫어했어. 남자들 좋아하는 게 뭐죠?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걸 좋아하잖아. 싫어했어. 축구하는 거 좋아하잖아. 싫어했어. 술 처먹고 모여가지고 떠드는 거 좋아하잖아. 싫어했어. 그러니까 운동 자체를 내가 하는 거는 스키 타고 혼자 스키 타러 가는 거, 혼자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가는 거,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의 인간관계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좁은 거의 해결이 뭐였냐면, 나는 온라인 활동이 워낙 많았어. 원래부터. 컴퓨터가 활성화되기 되는 다음부터. 하다못해 옛날에 그 네이트 그 톡이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도 있었고, 다음 카페에 또 그 싸이월드 싸이월드 클럽에 하여간 계속 그런 것들을 계속 섭렵을 해왔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지금의 인맥들은 전부 다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야.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때 친구도 별로 없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도 그렇게 연결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오히려 온라인이 강해요. 그럼 나도 편력이 되게 심한 거야. 하다못해 지금도 쓰레기 보러 잠깐 내려갔다가 밑에 층에 의사 선생님과 만났어요. 네. 남자야. 사근사근 하더구만. 기력이 아파더구만. 혼자 살더구만. 근데 딱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나 남자야 이런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편안한 거야 대화가. 나 남자야 이러면 나도 거부감이 생기니까. 나도 편력이 되게 난 심한 여자야 이래. 되게 심한 거죠. 근데 이 편력 심한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를 말라는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갖고 있는 거라니까 그런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방향이 다 달라. 현숙 씨의 역량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애들 초등학교, 유치원 이때의 애들 엄마들의 친구들. 현숙 씨가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그때 친구의 엄마들은 전부 다 연배가 다 높아. 언니 그러면 돼. 거기에 영향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준 커피숍 오히려 나보다 이 사람을 좋아해 그 사장님은. 그러면서 그쪽에서 만들어진 그 역량 그거 두 개야 딱.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근데 언니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이 훨씬 활성화돼 갖고 이렇게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거기 온라인도 추가를 해놨죠. 아니 이미 달성하신 거 아니에요? 그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한 거야 이 사람도. 아 기존에요? 근데 온라인을 아메에서 온라인 풀기 전부터 폐쇄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팬덤이 형성을 시켜놨던 거였고 그리고 그 와중에 오프라인을 한 거야. 근데 온라인에서는 이 사람이 거기에 팬덤을 형성하는 과정이 엉뚱한 거랬기 때문에 엉뚱한 거에서 끌어오느라고 이게 PPL처럼 살살 끌어왔지만 오프라인은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아메로 접근시켜놨기 때문에 대놓고 아메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어. 그래서 커피숍 하나에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집순이야. 집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해. 전화 안 해. 전화 오는 건 다 받아. 어디 나가질 않아. 우리 집에 가지를 않아. 오는 건 괜찮아. 자 그러면 사업하기에 불리하죠 굉장히. 그치. 불리해. 그런데도 진행이 가능한 게 네. 온라인하고 그 커피숍 하나였어. 나한테 쫓겨나서 커피숍에 갈 데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쫓겨나면 그러니까 커피숍에 가가지고 앉아서 거기서 일명 죽 때리는 거지. 뭐하고 이 사람 잘하는 표현이 있잖아. 내가 비즈니스는 하라고 그래. 인증방에 사진 올리라고 그래. 안 한다고 구박해. 나가라고 그래. 이러니까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데모하는 연습하고. 아 진짜 그랬어 언니? 대박. 사람들 다 했는데? 캐리어에다가 어. 딱 과일 세정제 10개 실었어. 혼자서 거기 가서 그렇게 했다고? 그것도 12개가 한 박스인데 왜 10개 시켰냐. 내가 맨 처음에 12개가 한 박스인지 알았냐고 생각을 했냐고. 그냥 10개를 시켰어. 캐리어에 담았어. 그리고 과일 토마토를 담아가지고 과일 세정제 가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야. 거기서 보여주면서. 아 사람들한테? 아무도 없으면 혼자 그 짓거리 하고 있으면 뭐 하는데 이렇게 보잖아. 하다못해 주인 언니라도 와서 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손님들한테도 막 궁금해하면 보여주고 그거 보여주면 바로 다 나가잖아. 어머 대박. 과일 세정제는 다 바로 나가. 근데 과일 세정제 하나에 묶여가지고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맞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비타민C 데모를 챙겨 레시틴하고. 그리고 비타민C를 10박스를 사. 그래가지고 10개를 들고 가. 캐리어에다 난 집방으로 싣고 다녀. 상상이 간다. 진짜 명단이라고 하는 건 현숙 씨한테 명단은 몇 명이요? 하여간 4명인가 밖에 안 됐어. 네. 4명인가 밖에 안 됐는데 이게 그냥 그 언니들이었던 거야. 근데 지금도 가끔 치약하나. 그치. 가끔 와가지고 뭐 기껏 얘기하면은 이제 커피 마시고 뭐 하고 그때도 4시간인가를 놀다 갔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친구 엄마니까 오래됐잖아. 네.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 만나면. 네. 그러니까는 그러고 갔어. 근데 그게 끝이야.
자, 이 사람이 매출을 기대하고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니죠. 그냥 자기가 원래부터 알던 언니인 거야. 근데 수다를 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지금 아메이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메이가 나와. 나오는데 그렇게 수다를 떨고 가면은 이 사람이 푸시를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보여주고 필요한 거면 사는 거고. 근데 왔을 때 나한테 배운 게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해? 세무도 하고. 근데 그런 거야. 그리고 언니야 이러고 놀아 이런 거예요. 사거나 사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야. 자, 오래됐잖아요. 됐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 보면 점점 멀어지는데 그치. 조금 더 가까워져.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카톡을 보내서 언니 이것 좀 구매를 해.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게 그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요. 근데 그런 관계를 안 만들면 어렵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가 그거잖아. 지금 몇 살이죠? 한 살. 31살이구나. 자, 20살에, 아니 19살에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10년 만에 연락이 온 거야. 10년 만에 연락도 없다가 10년 만에 어머 얘 잘 지냈어? 나 결혼했잖아. 어떨 것 같아? 연락 끊어버리지. 그죠? 근데 지금 20년 된 거야. 그럼 어떨 것 같아? 저 패주고 싶지 않아? 자, 누구세요, 그러지? 명단이라는 거 그거예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인데 거기에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내가 옛날에 부담스러웠던 감정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은 알 수 있어요. 바뀌잖아, 사람은. 그쵸. 나도 바뀌고 걔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어요. 일단 한번 접촉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그 접촉이 만나는 게 되나? 만나는 게 안 돼. 만나는 게 안 되면 뭘로 해야 돼요? 문자, 카톡? 자, 문자 카톡을 해야 되는데 오랜 동안 연락이 안 됐다 그러면요 카톡만 띨렁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거 되게 싫더라고. 그쵸. 문자만 띄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전화가 우선돼야 돼요. 전화가 우선돼야 돼요? 네, 그런 때는 전화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전화가 되잖아요. 전화가 되면 내가 가르친 게 있죠. 뭐 하라고 했어요? 안부. 그냥 안부. 주기적으로 안부. 주기적으로 안부를 물어보다 보면 상대의 애가 이름이 뭐고 상대의 현재 불편한 게 뭐고 몇 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슬슬 나와. 그쵸. 그래서 내가 그것만 메모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메모를 해요. 그러면 다음에 전화했을 때 그걸 물어볼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나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거리가 원래 못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이유가 뭐냐면 못 만나면 멀어지는 거야. 못 만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느다란 거미줄 그거 하나가 그 전화거든요. 목소리예요. 사람 목소리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내 목소리가 어떤지를 정말로 분석해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러잖아. 그러면 상대방은요 듣기 싫은 거야. 내가 만약에 술 처먹은 인간처럼 똑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잖아요. 네. 상대방은 지루해져요. 맞아요. 빨리 끊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에 전화 오잖아요. 받기 싫어. 내가 오늘도 전화가 2건이 왔는데 다른 사람 몇 건이 왔는데 2건이 받기 싫었어. 나 지금 바쁘다고 말했는데 질질 끌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려봐. 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점만 간단히. 그럼 요점을 간단히 하면서 상대방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내 목소리를 줬는데 라디오랑 똑같은 거네요. 네. 줬는데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야. 별거 없어요, 진짜로. 목소리를 들려줬어. 얘 살아있어? 그럼 내 목소리를 들으면은 얘랑의 관계가 생각이 나. 자, 그렇게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목소리 들려주고 그냥 간단한 것만 물었어요. 길게 하면 안 돼요. 간단한 것만 물었어요. 묻고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만 메모를 해요. 메모하라고 했더니 무슨 서술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필요한 내용만 메모를 해요.
자, 그럼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죠? 한 달 이내에 다시 걸으라고 했잖아요. 한 달이면 돼요, 한 달. 2달, 석 달 넘어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야. 한 달 정도면 돼요. 그리고 다시 거기에 메모됐던 거 만약 가령 그때 현숙 씨가 발목이 나갔어. 언니 발목은 좀 편해졌어요? 그 정도만 물어보면 돼. 그럼 또 얘기가 또 연결이 돼. 그거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리가 이만큼 멀어져 있던 마음의 거리, 그게 요만큼 다가와요. 요만큼 다가와요.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게 전화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텀이 이제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내가 비즈니스적인 거나 제품적인 거 뭔가 커뮤니티를 할 게 많아지면 더 가까워지지만 텀이 짧아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텀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죠? 문자 카톡이에요, 그때는. 문자 카톡. 자, 텀이 길어진다는 얘기는요, 나하고 끈이 끊어질랑 말랑 하는 거야. 왜냐면 관심사 같은 게 없으니까. 네. 그때 필요한 게 문자 카톡이라고. 문자랑 카톡은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특히 문자로 제품 정보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안부만 하라고. 비가 와요. 해 떠서 너무 이뻐요. 하긴. 가을 하늘이 멋지네. 통화로 제한되는 게 그치.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좋아. 맨날 만나면 좋지만 맨날 못 만나. 음. 맨날 못 만나니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그 끈을 안 놓게 되는 게 전화야. 근데 전화로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 왜? 내가 부담스러운 전화 안 하지만 그거 말고 관심사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늘어진다고, 어쩔 수 없이. 늘어지면 어떻게 되죠? 날 잊는다니까? 그때 해결할 수 있는 게 문자 카톡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붙잡고 사는 거야. 여기에 1700명이야. 다 전화 못해요. 내가 필요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전화까지 와댄다고.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 소비자 안에서도, 내 회원 안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은요, 전화 안 해. 네네. 전화 안 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남겨요. 그러면 필요한 건 어떻게 하죠? 이거는 내가 쓰기가 힘들다. 전화하잖아요. 정말 급할 땐 전화해야지. 그쵸. 근데 급하지 않은 걸 전화해가지고 저기요, 근데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런데요, 이러면은요, 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빨리 끊어요. 그렇게 좋게 말하면 다행이지. 짜증부리지. 왜 나한테 몇 번의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잘못했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그러니까 누군가는 전화에 목마를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 그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전화를 할 때 계속 주질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자기처럼 뺀질뺀질 노는 사람은 아니라고. 내가 뺀질거리는 걸 좋아해. 좋아하는데 노는 사람이 아니야. 나 이거 충전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안 하면 네네. 아웃돼요. 중간에 한 번 이상 안 하면. 그 정도로 통화가 많아. 카톡 아주 무조건 하라 아주. 진짜 전화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 한 번 통화하면은 그날 본전 뽑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막 중간에요. 바쁜 척하고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무스하게 또 이 상대방이 넘어가면서 또 그걸 듣게 딴 돼. 얘기하지. 그거 무조건 끊어야 되거든. 저 사람이 나한테 신기해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고객이야. 고객인데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막 3번, 4번, 5번 불러도 안 받아요. 안 받고 전화를 걸어요. 나중에. 걸어가지고 바빠서 빨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라고. 이러고 끊어요. 자, 그 사람이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계속 늘어지는 거야. 자기 근황을 막 알리고 싶고 막. 그러는 거야. 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리고 들어줄 상황도 못 돼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한 번 전화 받잖아요. 그날 한 5번 전화 와. 같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나 바쁜 거 안다 그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거를 그 사람이 했을 때 효과가 나와. 근데 그것도 나오면서도 또 확인해.
난 자신 있어. 그 사람을 바꿔놓을 자신이. 이제 조금 덜해지거든요. 점점 덜해져요. 이제 바뀌었어. 이름이 선생님으로 바뀌었어. 그래도 전화 안 받아요. 연락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걸었을 때 말하고 싶은 때잖아. 받잖아요. 진짜 한두 끝도 없어요. 나 지금 바쁘다고 끊으라고 소용이 없어요. 안 보이는구나. 그게 안 들려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흥분해서 안 들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 내가 전화할 때 걸어요. 텀을 두고. 그러면 그 흥분이 일단 가라앉아 있어. 그럼 전기에서 나와. 자, 그러면 이거는 내 수입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객 같아도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 수입하고 연결도 안 되는 다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봐.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간 다 뺏기죠.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 같냐? 아, 그 상대방이요? 나 차단이야 그냥. 고객이니까 차단을 안 시킨 거야 내가 차단돼 버려요. 그래서 앵앵거리면 안 되고 같은 소리 반복하면 안 되고 부정적이면 안 되고 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짧게. 네, 명단 얘기에서 여기까지 왜 왔죠? 그러게요. 지금 명단 얘기해서 내가 고민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래요. 아,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나가는 자, 명단을 쓰면서 본인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명단이 없다. 없다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나랑 친한 사람이 친한 사람이 없다. 네. 자, 친한 사람이 없는 이유가? 거의 제 상황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직장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뭐 거의 집에서 애기만 돌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기만 돌본 것도 있고 계속 이자 다녔고 그러니까 한 군데 머물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잖아. 그건 내가 제가 차단한 것도 있고 그게 제일 많았어요. 자, 본인이 차단한 것도 있고 본인이 차단 당한 것도 있어요. 많죠. 그러면은 본인이 차단 당한 이유가 뭐였어?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되게 항상 이렇게 징징. 그쵸. 되게 긍정적인 것 같은데 항상 들어보면 부정적이고. 내가 그걸 가르치는데 4개월 걸렸어. 당신이 그게 있다고 가르치는 4개월 걸렸어요. 자, 4개월 동안 내가 뭐 했죠? 4개월 동안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고 계속 유튜브랑 그런 것들을 시켜서 본인을 돌아보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4개월 만에 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명단이 본인의 지인이 적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또 하나가 내가 상대방을 차단한 거예요. 네. 자, 사람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근데 상대방을 왜 차단했을까가 또 걸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들어주고 있지 않은 거야. 근데 그게 들어준다는 게 물질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감정이에요. 그걸 들어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서운해지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니까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다 누구 소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저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100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 거예요. 아우, 뭐 진짜 어려워요. 본인만 힘들어. 오늘도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 소화효소 네. 왜 먹는데 속이 쓰이냐고 그러더라고요. 탁 집히는 게 있어가지고 사모님 위로부터 간에게로 드세요 그랬어요. 그거 저번에 먹었잖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런 때 드시라고. 소화효소는 하나씩 드시고요. 그러면 당장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거고 급하게 확 잡을 때는요 위로부터 간으로가 굉장히 좋고요. 비타민C 씹어 드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요 사모님 부탁이 있는데요. 제발 릴렉스 하세요 그랬어요. 맞아. 급한 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사모님의 집을 한번 가봤잖아요. 바로 알았어요. 너무 완벽주의자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스트레스는 위가 직방 가요. 자, 오늘 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탁 나와. 그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랬죠? 이게
내가 건강 상담을 한 명씩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잡아내요. 근데 성격까지 다 잡아내요. 실제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요. 근데 비타민을 많이 써서도 아니야, 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향을 파악하면 어떤 약이 어떻게 힘들어지는지도 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나 신기 있나 봐. 가르치지를 못하겠어. 찝어는 내는데 가르치는 걸 못하겠어요. 그건 본인이 해야 돼요. 이게 경험에서 나오고 얼굴에서 보이고 막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느낌이 되게 빠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거기 탁탁 잡아내는 거라서 그걸 가르칠 방법이 없어. 나도 이거를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정리가 안 돼. 근데 그렇게 나랑 관계가 되고 형성이 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아니까 필요할 때 카톡만 날라와요. 통화 가능? 그분은 카톡이 그거야. 통화 가능?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설명을 하나도 없어요. 통화 가능? 그러면은 그거 보고 아, 이분이 뭔가 궁금하구나. 그러면은 내가 전화를 하는 거야. 근데 바로 할 때도 있죠. 뭔가 그 물어볼 게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바로 할 때도 있어.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막 뭐 하고 있으면 잠깐 뒤에 해도 돼. 그러니까 그분은 통화 가능 보내놨어요. 그러면은 나도 이제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걸 보는 커트라인이. 내가 발견 즉시 하는 때도 있지만 최소한 30분 안에는 무조건 해요. 근데 얼굴 못 본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하여간.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우연히 스쳐 지나갔어요. 우연히 스쳐서. 왜냐면 내가 그 동네를 간 적이 있는데 진짜 우연히 네. 웬일이세요? 이렇게 지나갔어. 그때 나 퇴근하는 길 나 급해서 이게 다야. 근데도 그 사람하고 몇 번 상담한 거랑 집 한 번 가본 것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뭔지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들어. 탁 집어낼 수 있어요. 그건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죠. 하지만 그거를 현숙 씨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 머리 타죠. 그렇죠. 달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똑같이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걸 하라고 가르칠 수는 있다고. 요거를 하면 본인만의 색깔로 가게 될 수 있거든. 근데 그 기본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기본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해야 명단을 작성한다? 안 나온다니까. 나는 명단 작성하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어디서 배운 거야 도대체? 나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니까. 실제로 나는 지금 내 회원들한테 명단 작성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이게 그거 자체가 되게 딱딱하지 않아? 그 느낌이? 그쵸. 사무적이지. 사무적이고. 명단 작성하려고 그러면은요, 명단 작성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그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안보 그러니까, 막 그런 차원으로는 못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다 버려야 돼요. 특히 지금은요, 오프라인 시대가 아니야. 어제도 누가 연락이 왔어요. 처음 연락 온 사람. 천안에서 미팅 딱 끝나고 세 명이서 이제 신나게 놀았어 어제. 세 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신나게 놀았어. 신나게 놀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딱 그 타이밍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이거저거 물어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건 그거고요. 에로신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욕실 해제랑 차이 이런 거고요. 툭툭 쳐. 그리고 그거는요 소프트 클린저, 옛날 이름 소프트 클린저라고 있어요. 지금은 그 주택용 연마 세정제라고 있는데 옛날 이름 아시죠? 그랬더니 안 돼. 그거예요 그거. 그걸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요? 근데요 마지막 결론이 뭐였는지 알아? 근데요 딴 사람들은 비싼 거 사라고 그러고 푸시하던데 왜 전혀 안 하시네요? 나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전화를 못 했는데. 딴 사람들한테 기존에 본인이 사던 사람한테도 전화를 못 했대. 그런 얘기 하니까. 난 그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걸 그대로 두는 거예요. 두면 자기가 필요한 거 사.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갔는지 알아요? 내 회원번호 불러달래. 불러줬어요. 자기가 강남FP 가겠대요. 필요한 거 사러 가겠다고. 근데 별게 아니라 욕실 세정제랑 연마 세정제랑이야. 근데 그걸 사러 가면 남자들은요 목적 의식이 있어요.
딱 그것만 사서 직원한테 물어봐. 그거 어딨냐고? 딱 집어가 탁 나와. 남자인가 봐. 여자들은 뭐 하죠? 좀 훑어봐요. 다 따져보고 막 가는데. 그쵸, 훑어봐요. 그리고 필요한 걸 살 수 있어요.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왜 자꾸 아메리칸 사람들이 뭘 사라고 그러고 자꾸 오라고 그러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막 하냐고. 그리고 생각했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하는데 사람 못하겠다. 그 사람들 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 네. 전 대놓고 얘기했어요. 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저도 전화하면은 그거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 알리기를 이제 아메이 한다라고 먼저 선포를 하고서 이제 전화하고 만나고 그랬다니까 그 사람들 이제 시간 지난 후에 전화를 했더니 다 그거 먼저 물어봐요. 지금 이제 못하겠네. 아니 뭐 크게 언제는 뭐 없는데. 했어? 뭐 하지도 않았는데. 어. 그래서 그냥 아메이 한다고 자체가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뭔가 사람을 만나서 저 제품을 판매해야 되고 이득을 챙겨야 되고 막 이런 관념이 강해서 그런지 하나같이 다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뭐 내가 지금 그걸 막 그렇게 크게 막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프리해. 난 그냥 지금 저는 그냥 공부하면서 놀면서 쓰면서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고 그래 근데 그거 돈이 돼.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뭔가 제품 이렇게 하면은 왜 이렇게 딴 거는 그렇게 안 물어봐요. 뭐지 그거? 우리 거 말고 애터미 뭐 그런 거 구매할 때도 막 그렇게 따지고 이게 어디에서 뭐 만들어졌고 막 그런 거 안 따지고 가격 따지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꼭 이상하게 아메이 그러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따지더라고. 뭐 생전 막 세제 하나 막 고르는데도 뭐 친환경 막 이거 진짜 맞아 막 이러고. 네. 이제 가사롭지. 참 신기하다. 좀 심하게. 공공의 적이 됐지 공공의 적. 근데 심하게 좀 그걸 따져 물은 애 같은 경우는 나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나 설명 다 안 해. 설명 다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근데 인터넷은 너무 잘못된 정보도 많잖아. 잘못된 정보 많은데 그 잘못된 정보를 보고 왜 나한테 그걸 확인을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그게 딱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 이미 잘못된 정보를 딱 갖고 있어, 고정관념을. 근데 나한테 그걸 왜 확인을 들어와? 그래. 자, 그러니까 따진다라는 거는요, 처음부터 따지려고 따져요. 내가 그걸 굉장히 싫어해. 아니, 따지려고 따지고 왜 혼자 에너지 소비라고 있냐고. 근데 그 에너지 소비가 나한테까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까탈하게 고르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따지려고 따진다고. 근데 따지려고 따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엄밀히 보면 그 사람은 책임지기 싫어서 그래요. 일일이 하나씩 다 물어봐? 그리고 가리키는 대로 해?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뭘 책임지기 싫은지 알아요? 실수했을 때, 본인이 뭔가 잘못됐을 때 네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 소리 하고 싶은 거야.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주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거 심했는데. 실제로 내가 최근에 계속 미팅을 하면서 주로 개인적인 미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또 보내주고 뭐하고 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러는 과정을 지내다가 안 되겠는 거야. 저번에 얘기한 대로 좀 모여가지고 뭘 이렇게 하면 좋은데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질문사항이 이 사람이 나한테 질문한 거랑 이 사람이 질문한 거랑 달라. 근데 모여서 미팅할 때 내 스타일의 홈미팅 같은 경우에는 시끄러워. 되게 시끄러워요. 왜냐면 서로 막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이게 사회보는 타입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이렇게 해서 배워왔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이나 해가지고 그 날짜에 하루를 밤에 줌을 열어야겠다. 거기서 수다를 떨어야겠다 같이. 질의응답을 그러면은 서로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배워야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근데 당장 다음 주에 어제 회의에서 결론 난 게 당장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룹 GDS를 진행시켜야 돼요. 그룹 GDS를.
근데 그 방식도 내가 하라는 방식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내가 기존에 해온 방식 그대로 끌고 갈 거예요. 내 방식은 딱 게임이잖아요, 다. 네네네네. 그 게임을 따라오는 사람은 무조건 되게 돼 있는데 그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미있게 따라올 수 있게 쉽게 만들어 와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고 그걸로 성장을 해온 거예요. 이게 재미만 갖고는 할 수는 없어요. 마인드도 되게 중요해. 근데 어느 정도가 돼야지 마인드를 심기 들어가요.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야. 네. 중학생도 보기 어려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그거는 고딩도 못 봐. 이따만한 책에 깨알만한 글씨에 고딩도 못 봐. 그 논문수는 대학생이나 보는 책이야. 그 정도 책은. 그거를 이제 갓 초등학교 삐약삐약 하는 애한테 읽으라고 그러면 읽히냐고요, 그게. 그냥 단아가 떨어지는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제가 책을 보라고 던져주는 게요. 네네. 보통 다 유명한 거야.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책을 저렇게 봐요. 나 이뻐 죽겠어, 아주 막. 이뻐 죽겠어, 진짜. 뭐야 저게? 내가 사는 것도 있고 저쪽도 있는데 제가 또 샀더라고, 책을. 그래서 오. 아주 이뻐 죽겠어. 그리고 저 사람 책 보는 속도가 되게 빨라. 이해력이 빠르구나. 아니, 이해력이 빠르다기보다 워낙 훅 지나가 버려. 근데 책은 그렇게 봐야 돼요. 논문 쓸 거 아니잖아. 그쵸? 왜 파 책을 성향인데요? 뭐 사전을 씹어 먹는다고? 소화도 안 돼 그거. 하긴 파고들어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돌아서 또 잊어버려요. 근데 재밌는 건 한 번 볼 때 쓱 지나가잖아요. 네. 쓱 지나가면서 포인트, 거기서 얘기하는 타이틀이 있어요. 제목 타이틀. 맞아. 타이틀만 기억하고 있잖아. 나중에 그거 뭐더라? 그럼 그때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책 거기에 있으니까.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찍고 보는 거야. 음.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논문 쓸게요? 박사 발표할게요? 아니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 봐요. 우리가 성공의 8단계라는 거를 얘기할 때 꿈과 목표를 설정해라, 명단을 작성해라, 접촉과 초대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자, 성공의 8단계 다 기억이나 할 것 같아? 한 달만 지나가도 기억 못해, 그거. 나처럼 그걸 계속 강의했던 사람들은 기억을 할지 몰라도요, 듣는 사람은 한 달만 돼도 기억을 못해요. 자, 그러면 명단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돌아가면 꿈이 안 잡혀 있는 거야. 꿈이 너무 포괄적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꿈 그러거든. 진짜 본인이 뭐가 뭔지를 놓고 이거를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단이 나와야 되는데, 명단이라는 단어를 강의할 때 쓰지만요, 지워요, 머릿속에서. 나의 인맥을 늘려가는 거야. 그 인맥 안에 누군가는 나랑 같이 치약을 좋아하는 사람, 샴푸를 좋아하는 사람, 나랑 같은 뭔가 다른 이해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똑같은 취미가 있거나 뭔가 대화가 통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고르게 있는 내 인맥을 늘려가는 거야. 네네. 그러다 보면 만약에 내 인맥이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내 인맥이라는 건 지금 나랑 연락되는 사람이야.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네.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안에서 한 15명, 20명 정도의 고객이 생길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치약을 좋아하는 사람, 샴푸를 좋아하는 사람 생길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요, 인맥이라는 소리는 나의 아군을 만드는 거야.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서. 관심사가 다 아메이만은 아니잖아. 그쵸. 관심사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관심사 안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가야 돼. 그럼 거기 소개가 또 나온다니까.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명단 작성, 그 단어를 벌써 지워. 지우고 나의 지인, 나의 인맥을 늘려간다. 라고 생각.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부모님이 지금 말짱 살아계시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몇 명한테 연락할 수 있을까? 그냥 그 인맥을 쌓아간다고 생각하라고. 언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인맥만 쌓아가라고.
갑자기 딱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는데 손에 꼽혀요. 손에 꼽혀. 딱 생각나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어. 자, 보통 그 회사를 다니거나 네. 뭔가 대기업에서 속해 있으면은 아주 빠글빠글 와. 그렇지 않은 이상은 빠글빠글 와요. 그 빠글빠글 오는 게 거기서는 이게 상조라는 거 조직이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어려워. 만약에 내가 회사를 해 무역을 하면서 거래처가 많아. 그럼 거래처 사장님들이 와. 그렇죠. 거래처 사장님들이 오고 막 화환까지 막 들어와.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 친구도 없는 놈이야. 그놈들하고 술을 안 먹으니 날 거부해. 고등학교 딱 끝나자마자 나는 바로 떠나 있었어. 고향도. 원래 술 안 먹고 같이 축구도 하는 놈인데 떠나 있었어. 술도 안 먹어. 이게 더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매제 둘은 다 대기업 다녀요. 네. 상조가 우르르 몰려와요. 우르르 몰려 빠져. 나는 계속 오는 거야. 1명 오고 2명 오고 1명 오고 계속 오는 거야. 이게 한 번에 쭉 들어왔다가 쭉 빠지면 쉬기라도 하지. 못해. 계속 오는 거야.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임의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음에 이 제품을 쓰느냐? 아니라니까. 그냥 나의 지인들이라니까. 그거 늘려가야 돼. 자,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 해결됐죠? 네.